그 전지적 문화 시점 아주 멋져요. 객관적 시점을 견지하고 계신 작가로서의 시점을 보여주셨어요. 예. 네. 그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네. 저 유시춘 선생님 별명 있잖아요. 유나문이라고. 네. 네. 유시민이 나와도 문재인.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영상에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아, 이제 호쾌하게. 네. 예, 우리 네. 유시춘 선생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상한 거 나오면 또 진짜 화낼 거야. 네. 네. 유시친과 사람들, 이 코너 이름은 문재인과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이 코너 안에서 유치 선생님을 샅샅이 뜯어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뜯어보겠습니다. 네. 의외로. 네. 두 번째 오늘 등장하셨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서전도 집필하시고 네, 여러 가지. 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인연은 아주 오래됐고요. 네. 본격적인 인연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치루어진 13대 대통령 선거 때요. 제가 MBC에서 찬조연설 했습니다. 그 당시 찬조연설의 시조셨군요. 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인연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그 뒤로는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그 한국과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 한 50여 분이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하면서 경연제로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도쿄에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승환 변호사 한명숙 뒤에 다 총리가 되고 네, 뭐 감사원장이 네. 되셨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하여튼 뭐 밖에서 늘 그리워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분이시죠. 예. 제가 혹시 그 당시에 그 찬조연설로서 내가 이 DJ가 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우선 평화주의자고요. 대화의 힘을 굉장히 신봉하시고요. 네. 그 제가 본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여성적인 심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반세기 동안 유포한 거짓말, 과격하고 사상이 불온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단군 일의 최대 거짓말이에요. 평화주의적이고 심성이 여성적이시고요. 꽃과 새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저는 수트를 보는 것 같아요. 수트. 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수트. 예, 그 일주일에 한 번 허용된 봉합엽서에 원고지 거의 100매를 써놓는 그런 수트를 보는 그 사회학에서 굉장히 양성적인 인간을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보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여성적인 심성과 자세를 가지고 계시되 또 이 가치와 지향은 매우 올곧고 강인한 그런 남성적인 어떤 면모를 가진 양성적 인간, 보기 드문 양성적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후보와도 그 통하는 부분이 꽤 예, 많죠. 상당히 그런 평화주의자, 점에서 대화를 중요시하고 양성적인 면이 있으시죠. 네. 약자적인 감성 같은 굉장히 두 것들. 분이 그런 예. 심성의 면에서는 닮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 앞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인격적으로나 삶의 궤적으로 보나 존경하는 분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매력적인 남성이세요. 더 점수가 후하신 거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처음 마주친 것은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국보원의 저는 중앙에 있었고요. 중앙의 상임집행위원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국보원의 상임집행위원장이셨어요. 네. 6월 민주항쟁 끝나고 노동자 대투쟁이 7, 8월에 일어났을 때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그때 현재 최민희 의원하고 둘이 최민희 의원은 그때 언협 간사였고 네. 저는 민가협 총무였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면회 가서 마산교도소 그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처음 봤습니다. 더 애틋하셨겠군요. 네, 근데
애틋하지는 않았고요. 시커먼 머리가 더벅머리 같았고 꼭 그 모내기를 하다가 금방 논뚝으로 눈뜨개서 뜨벅뜨벅 걸어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요. 누가 봐도 변호사 얼굴은 아니었어요. 상남자 얼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마주쳤을 때 그 건너오던 막강 포스 그런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여성으로서 볼 때는 매력적인 남성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글을 쓰시고 작가셔서 그 어떤 한순간 한순간의 기억들이 이게 샷처럼 남아있어요. 네, 아주 그걸 표현을 깊게 해주시네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또 지금 유튜브가 이상한 듯 싶은데요. 가급적 페이스북 쪽으로 옮기셔서 좀 봐주셨으면 하고, 컴퓨터에서는 지금 유튜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폰을 특히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 보시는 상태를 자꾸만 좀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인물. 네. 심상정. 심상정 의원이요. 나왔는데요. 이 심상정 이분은 제가 음. 참 기억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우선 저분은 그 수배자, 도망자, 아니, 이런- 잠수함, 이 레전드죠. 거의 10여 년을 수배당한 상태에서 잡히지 않고 예. 돌아다니면서 암약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동생 유시민하고 7, 8학번 서울대 동기인데 제 막내 동생이 서울대 80학번인데 사범대학. 네, 같이 국어교육과 예. 같이 이제 서울노동운동연합 활동을 했고요. 네. 서울노동운동연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노동자의 정치적 노동조합, 정치적 의사표현 이런 거를 기둥으로 세웠죠. 그 이제 지금은 많이 제정신이 아닙니다만 김문수 씨가 네, 같이 일을 했었고요. 또 이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동시인 박노해 시인 등이 같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심상정이 잡으려고 우리 집이 혹시 오나 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24시간 경찰이 저를 따라붙은 게 물론 저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심상정이 혹시 거기 나타나나 하고 시주 제 동생하고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예. 나중에 안 사실인데 24시간 한 5년을 지켰더라고요. 뭐 이상한 기척 못 느끼셨어요? 조금은 알았어요 나중에. 네. 근데 이제 이분하고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올라와서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친해졌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과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뭐 이분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완전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밤늦은 거리에 여자가 혼자 다녀도 괜찮고. 예. 뭐 치안이 거의 99점에 가까운 나라인데 경찰들 월급 좀 올려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경무에 시달리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술과 밥을 함께 하시면서 서로 감정이입을 아주 심하게 네, 하셨군요. 감정이입이 네. 심하게 됐습니다. 저기 사실 그 우리 유시춘 저 선생님께서 심상정 의원 후보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으시긴 한데 요즘 심상정 후보님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지금 댓글창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까요? 이게 그러면? 네. 심 의원한테 예. 동생 갖고 그래서 한마디 들려주자면 네. 뭐 그 의지, 투지, 살아온 과정 뭐 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나무보다는 네. 숲을 좀 넓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자. 마지막 인물 뭐. 누구일까요? 뻔하지 않을까요? 네. 예. 유시민이요? 네. 저희 댓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 닮았어요. 사촌 아니세요? 비슷한 데가 있으시죠, 왜? 웃을 눈매 때만 같은 똑같다고요? 데는. 네. 말투는 똑같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오빠가 세 분 계시고 유시춘 선생님이시고 아니요. 언니가 또 있으시고 아니요. 제가 맨 맞이고요. 맞이고 유시민이 동생이죠. 동생이- 많이 아래 동생입니다. 동생이 그리고 그다음에 유시주 선생님이 네, 계시고 그럼 예. 몇 남매신 거죠? 6남매인데요. 6남매 중에서 제가 예. 1번이고 유시민이 5번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예. 1번이 소중해요. 예. 이번 대선 기호를 봐도 1번이 제일 낫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말해 뭐 합니까? 네. 그 유시민 씨가 그럼 5번째로 태어났을 때 누나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유시춘 선생님 나이가? 제가 뭐 9살 차이, 8, 9살. 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 이렇게 갓난아기 모습 많이 기억이 업어줬어요. 나시죠? 예, 많이 업어 업어줬어요. 키우신 네. 거군요. 예. 어떤 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유시민 씨? 아주 순했어요. 그리고 잘 맞고 들어와서 잘 울고. 아마 그런 그 어쩌면 강당이 그러면서 맷집이 생기신 뭐 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 사실 여기도 좀 재밌는 포인트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다시 더 컨셉으로 돌아가서 네. 기승전문. 네. 네. 또 유시춘 선생님하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하고의 또 인연이 또 남다르시다고. 네, 예. 뭐. 어떤 그 또 네, 노무현 대통령과 네. 인연과 같습니다. 아. 문재인 후보께서도 87년 6월 항쟁 때 부산 국본에 저하고 똑같은 상임 네. 집행위원이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긴 한데 우리 유시춘 선생님께서 중앙국본 그다음에 네.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후보님은 부산국본. 부산국본. 그러니까 네. 선생님께서 높으신 거 아니에요? 중앙. 중앙. 네. 높은 아, 요직. 요즘은 지방 분권이 봐줍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네. 그런데 두 분의 정치적인 지향이 조금, 사실 유시민 씨하고 조금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셨는데. 뭐 저희 형제들은요. 예. 그 중요한 순간마다 정치적인 입장과 지향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끄트머리에 가서 유시민이 그 민주당의 어떤 구정치적인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해서 뛰어나온 거 이외에는 뭐 거의 같습니다. 싸우는 집안- 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그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보통 어떤 집안은 요새 그 맨 위와 아래가 정치적인 지향이 달라서 뭐 밥숟가락 놓고 막 싸움도 한다 그래요. 있겠죠. 네. 어떠세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뭐 정치적인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하셨던 87년 이후부터 별로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댓글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유시민 장관님 낚시 금지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입각할 때까지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그리고 책 팔아주면 입각 안 하니까 책을 팔아주지 맙시다.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간이 다 자유로운 존재고요. 네. 자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렇잖아요. 지난 12년도에 억지로 끌려 나오신 거잖아요. 본의 네. 아니게. 정말 너무 그때는 안쓰러웠습니다. 네, 제가. 예. 네. 근데 뭐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 뭐 또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아주 희망적이고 예, 그 그러니까 암시가 있는. 예, 네. 많은 분들이 원하면 그것이 또 자신의 의지로 전이되기도 하잖아요. 많은 이번에 그런 혼자 모습을 보게 꾸는 되죠. 꿈은 몽상이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사실 이제 그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똑바른 정치적인 지향 그런 네. 것들을 갖게 키우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유시춘 선생님 댁에서는 어떤 교육이 있었기에 그렇게 자식들이 한꺼번에 좋은 정치적인 지향과 힘과 그런 그것도 걸 갖게 TK에서 됐을지. 보수의 심장 예, TK에서요. 예,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젊은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학원 보내고 강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거울입니다. 책 읽는 부모 아래서는 책 읽는 자식이 나오고요. 예. 그 부모가 하는 것을 절반 이상 따라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고 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는 전적으로 저희 성장기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면모입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 네, 광적인 독서광이셨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늘 책을 읽으라고 권하셨고 심지어는 아주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셨어요. 가난한 역사 선생님이 아이 6을 공부시키면서 고기 한 칼, 비단 옷 한 벌 못 입으셨는데 제가 대학 갈 때도 그랬고 유시민이 대학 갈 때도 그랬고요. 영어를 잘해서 한국의 위대한 사상을 세계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시죠. 야, 그 조금 전에 이제 부모님이 그 자식의 거울이다. 네. 또 책을 많이 읽는 모습.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우리 유 선생님께서 이제 작가시고 하시니까 네. 저는 어떻든 우리 문재인 후보님 관심 있어서 우리 네. 문 후보님의 독서나 출판 관련 네.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네, 그 관심이 제가 많은 것 봤는데요. 같은데. 예. 네.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문화 정책은요. 네. 김대중 대통령 따라하게 하면 됩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것도 그 시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북에 대한 모든 소재에 대한 금압을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지금 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요. 금지된 소재에 대한 접근이 열리면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뭐 공동경비규약, JSA, 실미도 이런 것들 다 분단과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한류가 결코 단회적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에 8, 9개의 주제가 우리 현대사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왕정, 식민지, 분단, 전쟁, 가난, 독재, 민주화, 산업화. 이 모든 주제들이 1세기 안에 응축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한한 소재가 있고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 꽃이 피게 되어 있고요.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 관련해서는 전국에 영세한 그 출판사가 뭐 한 1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좋은 책이 나오면요. 전국에 도서관이 한 2,800개가 있습니다. 그 예. 도서관에 하나씩 한 권씩만 그 양서들을 한 권씩만 넣어주면은 문화의 꽃이라는 출판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풍요로운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출판 정책 뭐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신다면은 그 출판 정책,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나오시는 셈이 될 텐데 그 앞서서 이렇게 홍보 영상에서 저희 문 후보님을 어린 왕자에 비유하신 네. 게 어떤 이유셨어요? 품성이 맑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문재인은 사익 추구에는 바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에 적합하고요. 누구보다도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일상에서 잘 구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야, 헌법적 정신과 가치. 예. 지금 뭐 댓글에서 저기 유시민 장관님하고 똑같다고 하시면서 저 유시춘 위원 선생님을 총리로 보내자.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자, 우리 책임지는 대통령 문재인을 5월 9일 밤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재단 상임위원으로 있었어요. 예. 네. 지난번에 6월에 이해찬 총리, 도종환 의원 등과 함께 공부하러 미국에 한 달 갔다 왔습니다. 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들의 기록관을 예, 보려고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 깜짝 놀란 일이요. 루즈벨트 기념관에 갔더니 놀랍게도 enlightened citizen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란 말이 있었어요.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그러네요. 위안도 우리 얻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올 필요 없어요. 각자 서 있는 자리. 시장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노인정에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를 설명해 준다면 낮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이렇게 해준다면 주변에서부터 어떤 민주주의 혁명이 싹트지 않을까. 네.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문재인과 사람들에서는 유시춘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5월 9일 그날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기쁘게 술 마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 전지적 누나 시점 아주 멋져요. 객관적 시점을 견지하고 계신 예. 작가로서의 시점을 보여주셨어요. 예. 네. 그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네. 유시춘 선생님 별명 있잖아요. 유나문이라고. 네. 유시민이 나와도 문재인.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영상에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아, 이제 호쾌하게. 네. 예, 우리 네. 유시춘 선생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상한 거 나오면 또 진짜 화낼 거야. 네. 네. 유시친과 사람들, 이 코너 이름은 문재인과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이 코너 안에서 유치 선생님을 샅샅이 뜯어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뜯어보겠습니다. 네. 의외로. 네. 두 번째 오늘 등장하셨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후보와도 통하는 부분이 꽤 예, 많죠. 상당히 그런 평화주의자, 점에서. 대화를 중요시하고 양성적인 면이 있으시죠. 네. 약자적인 감성 같은 굉장히 두 것들. 분이 그런 예. 심성의 면에서는 닮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예. 자, 두 그럼 번째 두 인물을 번째 한번 인물. 뽑아볼까요?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어. 네. 그 앞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인격적으로나 삶의 궤적으로 보나 존경하는 분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매력적인 남성이세요. 더 점수가 후하신 거죠? 여성의 저 입장에서는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처음 마주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서전도 집필하시고 네, 여러 자서전 가지. 쓰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네, 예.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인연은 아주 오래됐고요. 네. 본격적인 인연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치루어진 13대 대통령 선거 때요. 제가 MBC에서 찬조연설 했습니다. 그 당시 찬조연설의 시조셨군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인연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그 뒤로는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그 한국과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 한 50여 분이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을 하면서 경연제로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도쿄에서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승환 변호사 한명수 뒤에 다 총리가 되고 네, 뭐 감사원장이 네. 되셨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하여튼 뭐 밖에서 늘 그리워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분이시죠. 예. 제가 예. 혹시 그 당시에 그 찬조연설로서 내가 이 DJ가 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우선 평화주의자고요. 대화의 힘을 굉장히 신봉하시고요. 네. 그 제가 본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여성적인 심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반세기 동안 유포한 거짓말, 과격하고 사상이 불온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단군 일의 최대 거짓말이에요. 평화주의적이고 심성이 여성적이시고요. 꽃과 새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은 저는 수트를 보는 것 같아요. 수트. 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수트. 예, 그 일주일에 한 번 허용된 봉합엽서에 원고지 거의 100매를 써놓는 그런 수트를 보는 그 사회학에서 굉장히 양성적인 인간을 온전한 인간의 형태로 보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는 여성적인 심성과 자세를 가지고 계시되 또 이 가치와 지향은 매우 올곧고 강인한 그런 남성적인 어떤 면모를 가진 양성적 인간 보기 드문 양성적 인간이